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창업.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죠. 네, 그렇죠. 근데 막상 시작하려면 본부 선택부터가 참 어렵잖아요. 맞아요. 정보는 엄청나는데 뭘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핵심, 프랜차이즈 본부의 진짜 경쟁력을 알아보는 정보 공개서, 이걸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정보 공개서요. 중요하죠. 네, 특히 오늘은 프랜차이즈 지원센터의 강사, 가맹거래사 박우식님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네, 좋습니다. 사실 이 정보 공개서라는 게 공정위에서 가맹 희망자분들 정보 비대칭 때문에 불리한 계약 맺지 말라고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박우식 가맹거래사님도 이 점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정보 공개서를 통해 본부의 실체를 파악하는 게 성공 창업의 진짜 첫걸음을 하고요. 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보 공개서 어디서 어떻게 얻고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일단 본사에 직접 달라고 하거나요. 아니면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웹사이트에서도 볼 수 있어요. franchise.ftc.go.kr이요. 아, 웹사이트에서도요? 네. 근데 여기서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이 주신 팁이 하나 있어요. 웹사이트 자료는 재무정보 같은 좀 민감한 부분은 가려져 있을 수 있대요. 그렇군요. 그래서 가능하면 본사에 직접 요청해서 전체 원본을 받아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고 하십니다. 안에는 뭐 본사 일반 현황부터 가맹점 현황, 매출액, 법 위반 사실, 비용 부담까지 정말 다 들어있죠. 이야, 정말 쏙쏙 들이네요. 그럼 박오식 강사님 분석 따라서 그 방대한 정보 중에 진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핵심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볼까요? 표지부터요. 네. 표지에서는 등록번호랑 최종 등록일 이거 꼭 확인하시고 공정위 세이트 정보랑 맞는지 크로스 체크 이게 기본이고요. 기본 중에 기본이군요. 그리고 이제 본부 일반 현황으로 넘어가면 의외로 특수관계인 정보를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은 꼭 보라고 하세요. 이걸 보면 아 여기가 가족 경영 중심인지 아니면 전문 경영 시스템인지 감을 잡을 수 있거든요. 아하, 경영 스타일을 엿볼 수 있군요. 재무 상태는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그럼요. 부채 비율이나 또 가맹점 수 대비해서 매출 규모가 적정한지 이런 거 따져봐야 하고요. 임직원 수도 그냥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 박우식 강사님 말처럼 4대 보험 가입된 정규 직원 기준으로 봐야 정확해요. 아, 정규 직원이요. 네네.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상표권 같은 건 어때요? 이것도 박우식 강사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던데요? 어휴, 정말 중요하죠. 브랜드가 생명인데 만약에 상표권 주인이 본부랑 다르거나 아니면 존속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큰일 나겠네요. 네,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우식 강사님 추천대로 특화정보넷 KIPRIS에서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키프리스요?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가맹사업 현황에서는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화 추이를 잘 봐야 해요. 신규 개점도 중요하지만 계약 해지 건수가 너무 많다. 이러면 박우식 가맹거래사님 경고처럼 뭔가 내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가맹점 평균 매출액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액면 그대로 믿어도 될까요? 좀 민감한 정보 같은데? 아, 맞아요. 지역별로 상한, 하한, 평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보다는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해요. 왜냐하면 산정 방식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박오식 강사님 조언처럼 실제 운영 중인 점주님들께 직접 여쭤보는 게 더 현실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일 수 있고요. 광고비나 판촉비 분담 비율, 이것도 합리적인지 또 그 돈이 실제로 잘 쓰이는지는 본부 손익계산서 같은 걸 참고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법 위반 사실이나 점주 부담 항목도 당연히 체크해야겠고요. 그럼요. 최근 3년간 공정위 시정 조치나 소송 이력 같은 거 보면 아, 이 본부가 분쟁 관리를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알 수 있잖아요.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은 분쟁 잦은 곳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딱 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하긴 그렇죠. 입지 선정 기준이나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해야 하고요. 박우식 강사님은 소상공인진흥원 상권 정보 시스템 있잖아요. sg.seda.or.kr 이걸로 본부 분석이랑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고 하셨어요. 영업지역 보호 조건도 물론 꼼꼼히 봐야 하고요. 자, 그럼 박오식 강사님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런 본부는 정말 피해야 한다 하는 그런 특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명확한 위험 신호들이 있어요.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이 딱 짚어주신 것들인데 예를 들면 가맹비 면제 같은 혜택만 너무 내세운다거나 자꾸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거나
아니면 근거 없이 막 고수익 보장한다. 이런 것들이죠. 아, 너무 달콤한 말만 하는 곳? 그렇죠. 또 본업 외에 너무 이것저것 브랜드를 많이 한다거나 반대로 직영점은 하나도 없이 가맹점만 늘린다거나 가맹점 수가 너무 적거나 혹은 너무 많아서 관리가 안 될 것 같은 곳도 주의해야 한다고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은 조언하세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찾아야 할 좀 경쟁력 있는 본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일단 아이템 자체가 지속 가능해야 하고요. 본부의 경영 능력, 그러니까 재무 상태나 경험 같은 게 탄탄해야겠죠. 기존 점주들 평판도 정말 중요하고요. 아, 평판. 네. 그리고 본부랑 가맹점 매출이 같이 성장하는지, 교육이나 슈퍼바이저 지원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분쟁 해결 노력은 하는지, 마케팅이나 수익 구조는 합리적인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해요. 이것도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이 제시한 체크리스트 참고하시면 도움 많이 될 겁니다. 본부 체크리스트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박우식 간사님이 강조하신 게 있다면서요? 네, 바로 창업 희망자,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는 거예요. 이 아이템이 정말 내 적성에 맞나? 내가 관련 경험이나 능력이 있나? 그리고 제현실적인 거, 자금은 충분한가? 아, 자기 점검. 네, 특히 박우식 가맹거래사님은 최소 3개월치 운영자금은 꼭 확보하고 시작해야 한다고 정말 신신당부하셨어요. 이걸 강구하면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오늘 강사 가맹거래사 박우식님의 분석을 토대로 정보공개서라는 보물지도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의 진짜 경쟁력을 파악하는데 이 정보공개서가 얼마나 유용한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박우식 가맹거래사님도 강조하셨지만 서류 분석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 즉 기존 가맹점주님들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직접 듣는 거. 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정보공개서 분석 포인트를 바탕으로 만약 여러분이 기존 점주님을 만난다면 서류에는 없지만 이것만은 진짜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질문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